요거는 했어요? 여기는 했고 여기는 됐어요. 했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 네, 필기 돼 있잖아. 필기만 해놓은 거야. 아 그래? 찐으로? 찌는. 진짜? 아 진짜. 진짜. 그러면 세포 소기관부터 하면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요? 물질 말고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했었죠.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이 되는데 동물은 기관 다음에 뭐가 또 있죠? 기관계가 있습니다. 식물은 기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죠?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는 외부와 내부를 경계지는 세포막, 그 안에 그 다음 핵, 그 다음 핵과 세포막 사이의 공간이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구분을 했을 때 동물세포 말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염록체랑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었습니다. 에포는 식물세포는 발달이 되어 있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물세포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은 연목체와 세포벽입니다. 까지 했었고, 자, 그럼 우리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이에요.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DNA, RNA, 라이보솜, 단백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었나요? 요리사 비유해가지고. 자, 우리 DNA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아니면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보솜은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저번에 수업 때? 그러면 설명했어요? 요리사 비유해가지고 요리책? 없었어. 기억이 안 나? 좋아요. 그러면 설명 안 했다 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고 결국엔 DNA는 정보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예요. 이 관계는 알고 있어요? 통합과 그 B시간에 DNA, RNA 배우지 않았어요? 걔네 기능까지만 배웠어요. 거기에 있는 트리플렛 코드, 삼염기 조합, 그 다음에 코돈 이런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나중에 선생님을 배우게 될 거고. 일단 그러면 DNA는 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요리 레시피를 담은 책이 단 한 권이 있는데 하필 그게 우리 학교에 있어요. 단 한 권이. 그런데 학교 밖에서 학교 밖에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만들려고 하니 이 레시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달할 것 같아요? 책을 통째로 꺼내가지고 전달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짜장면 레시피 찍어서 보내줘. 그렇죠. 이 레시피를 찍어서 보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한 권밖에 없는 이 책을 학교 밖으로 꺼내기엔 너무 위험한데 학교 밖에서는 그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걔를 복사를 합니다. 어디만? 짜장면 혹은 탕수육이라고 할게요. 탕수육을 만들 그 레시피만 적혀 있는 데만 복사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본은 그대로인 거고, 그다음 이 복사체는 누구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학교 밖으로 가는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중국집에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요리사가 만들겠죠. 그럼 요리사 분이 이 탕수육 레시피를 보고 뭐 밀가루, 계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탕수육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DNA, RNA 비교합시다. 책 단 한 권밖에 없는 이 책을 DNA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학교 밖, 즉 핵 밖에 세포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을 만들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한 걸 뭐라 그래요? RNA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RNA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RNA에 적혀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누가 만드냐면 라이보솜이라는 요리사가 탕수육이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라이보솜이 이 RNA를 보면서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즉 밀가루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계란 이런 것들 재료 중에, 즉 단백질의 재료는 아미노산이죠.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몇 개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 RNA에 있는 레시피를 보고 라이보솜이 단백질이라는 탕수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과정 이해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핵 밖에서 우리는 지금 핵이 있는 세포를 다루고 있으니까 핵 밖에서, 즉 세포질에서 어떤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중한 한 개밖에 없는 이 DNA에 있는 정보를 꺼낼 수 없으니까 DNA에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해줘요. 그 복사체가 RNA인 거고, 이 RNA가 핵 밖으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라이보솜이 이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필요한 것들을 몇 개를, 몇 종류를 뽑아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선생님이 핵이 없는 세포와 핵이 있는 세포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핵이 없는 세포가 있고 원핵 세포인 거고, 핵이 있는 세포를 진짜 핵이 있다 해가지고 진핵 세포라고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핵이 있는 세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됐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DNA, RNA, 그 다음에 라이보솜,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 단백질의 관계, 요거 좀 이해됐나요? 좋아요. 볼게요. 자, 라이보솜, 막으로 둘러싸여 있진 않으며 작은 알갱이 모양입니다.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사실은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한 RNA를 읽으면서 아미노산을 몇 개를, 몇 종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연결해주면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단백질은 뭐예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생기는 결합을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그때 물이 몇 분자 빠져나와요? 한 분자 빠져나오겠죠?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2년 뒤에 이거를 가지고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 쭉 여러 개 연결된 사슬 자체를 뭐라 불러요? 혹시 폴리 이거 배웠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누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거예요. DNA. 그런 그 사슬, 그런 여러 개 연결된 걸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아미노산이 쭉 여러 개 연결된 거는 사실 뉴클레오타이드는 그 물질 자체의 이름을 쭉 연결한 건데, 아미노산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결합이 중요한가? 그래서 펩타이드 사슬이 여러 개라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합니다. 요거 자체는 아직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얘는 그냥 쭉 연결된 사슬일 뿐이고, 얘네들이 그 사슬에 있는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고유한 모양으로 접힙니다. 접히면 이제 본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쭉 되잖아요. 요 사슬 자체를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본인의 고유한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야 해요. 이렇게 접히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기능이 있는 상태를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라이보솜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복사됐고, 그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인데 일단 얘네들 구조를 볼게요. 여기 핵이 있고 얘가 소포체입니다. 이 소포체는 무엇이냐면 핵막이 있고 핵막이 잘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약간 내장 같은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는 왜 이름이 소포체이냐면 얘네들을 세포를 세포 소기관을 막 관찰하고 싶을 때 세포를 파괴를 시켜요. 그러면 파괴시킬 때 막 갈고 그 다음에 얘네들 너무 가벼우니까 물에 둥둥둥 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을 밀도 차이에 의해서 또 분리를 하려고 원심 분리를 막 시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쪼개져 가지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거품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작은 거품 모양에다 해가지고 소포체라고 이름이 불러졌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내장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골지체라고 하는데 골지체가 골지체인 이유는 골지라는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골지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었나요?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포 소기관 발견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종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석사 통과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석사 과정에 논문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종을 발견하세요. 그럼 논문 쓰고 그냥 졸업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아무튼 골지체는 골지라는 과학자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어떻게 합성이 되고 이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라이보솜 보이나요? 라이보솜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 모양이에요. 라이보솜은 뭐 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요리사. 그치, 요리사. 잘 기억했어요. 요리사라 딱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RNA에 있는 레시피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애예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세포질에 둥둥둥 떠다니는 애들도 있고 소포체에 딱 붙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포체에 붙어 있던 애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있던 애들이 다시 붙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이 라이보솜에서 뭐를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이보솜,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은 본인이 만든 단백질을 어디에 넣어주기 위해서 소포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소포체에 넣어주려고 라이보솜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여기에 쑥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포체 내부에서 단백질이 막 변형이 돼요. 이것저것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단백질을 어떻게 해주냐면 단백질이 요렇게 있으면 얘를 요렇게 낭 알죠? 낭 약간 이렇게 낭 주머니를 형성을 합니다. 이 주머니 형성해서 얘를 여기 안에다가 쑥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요렇게 조금씩 닫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똑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똑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얘가 이게 알겠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또 어디로 쭉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골지체죠. 그럼 골지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골지체 막과 이 주머니의 막이 융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융합이 돼요. 그러면 잘 지워지려나? 이렇게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골지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다양한 변형 과정이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또 소낭에 따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누구랑 융합을 하냐면 이렇게 세포막이랑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융합이 되면서 이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단백질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알겠나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에 쌓이게 돼요. 이 주머니에 쌓인 것이 이동을 해가지고 골지체랑 융합을 하고 이 골지체 안으로 들어간 이 단백질들이 또 다양한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막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세포막 바깥으로 분비가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입니다. 한번 볼게요.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보솜은 했고, 자, 소포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관으로 되어 있으며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이제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합니다. 꼭 골지체로 운반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포 소기관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곳으로 이 단백질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배송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쿠팡에 딱 명령을 넣어줘요. 내일 세복 배송 해달라. 그러면 각각의 집으로 배달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그렇게 배송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등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가지고 세포막으로 분비를 합니다. 자, 핵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핵 속의 DNA에 있고 얘를 복사한 RNA를 라이보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 정보에 따라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배합해가지고 즉 어떤 아미노산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입체 구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폴리펩타이드가 결정이 되고 입체 구조가 결정이 돼가지고 고유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해 줍니다. 자, 그 소포체에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합니다. 골지체 단백질 막으로 싸서 소낭 작은 주머니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 이 소낭이 세포막 합쳐지면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어떤 애들이 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밖으로 분비가 돼야 될까요? 얘 기능은 뭘까요? 단백질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세포 밖으로 나와서 세포 밖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될까요? 근육? 근육도 세포 아닌데? 지방. 자, 우리 선생님이 사람 몸뚱아리를 그 두루마리 휴지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응. 자, 음식물이 있습니다. 자, 밥이 있어요.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밥 중에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소화가 안 되는 애는 뭐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겠죠.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몸 속이에요? 몸 밖이에요? 여기가 몸인데? 세포로 구성된 몸은 여기고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 몸이 아닌 몸의 외부에서 일어나죠. 이해됐어요? 두루마리 휴지 안쪽에는 휴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몸이 아닌 몸의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소화할 때 소화 효소가 필요하죠? 네. 소화 효소는 그 세포 밖에서 일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분비하는 소화 효소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세포 밖으로 나와가지고 소화관 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쑥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 여기에서 음식물들을 막 쪼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이 분비가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우리 혈액 속에 흐르면서 면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면역세포가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면역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혈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세포 안에서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넣어줘가지고 혈액에 흐르게 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 눈물에도 여러분들 눈 속에 뭐가 조그마한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 잘 빠지진 않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있죠. 그게 뭐냐면 눈물에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도 우리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분비해주기 때문에 눈물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 보도록 할게요. 자, 엽록체가 왜 녹색을 띠고 있는지를 설명해줬죠? 엽록소라는 녹색 색소가 있고 이 엽록소 안에는 산소랑 반응했을 때 녹색을 띠는 금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왜냐면 잎에는 녹색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띠고 있으며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중요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뭐예요? 광합성. 빛으로 합성. 빛으로 무엇을 합성을 해주죠? 에너지. 에너지? 포도당? 아밀리스. 지금 광합성 포도당 나오고 포도당 관련된 효소들도 막 다 나왔어요. 자, 광합성이 뭐예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주는 거죠. 뭐를 합성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아까 나오긴 했어. 단백질. 단백질? 포도당. 포도당. 들어봤죠? 포도당입니다. 재료가 무엇이에요? 포도 이산화탄소. 오, 맞아요. 라고 써 있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무엇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게 산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산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예요. 즉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을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엽록체인 거고, 자,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얘가 엽록체의 모습인 거고,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엽록체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동전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반으로 뚝 따르면 이 핫도그에 케첩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합성과 거의 반대 과정인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세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생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화학 분자는 이제 뭐라 불러냐면 ATP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결국엔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단위라고 생각해주는, 즉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인 ATP를 만들어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엽록체인 거고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있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요거 나중에 분명히 헷갈린단 말이죠. 식물세포, 너무 엽록체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물세포도 생명체니까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엽록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뭐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고 그때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주게 됩니다. 그때 화학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도당을 산소로 쪼갤 때 한 60% 정도는 열로 그냥 방출이 되고 나머지 40% 정도가 ATP라는 화학 물질로 저장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생명체는 요 ATP를 다시 쪼개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를 쪼개가지고 세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인 ATP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런데 포도당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즉 얘를 이용해 가지고 탄소가 어쨌거나 뭐 6개 결합되어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화학 결합 형성이 될 때 즉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들을 쭉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에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화학 결합 형성이 될 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식물은 빛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즉 화학 결합 형성이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물체는 그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반대로 얘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생명체는 ATP라는 화학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탄소랑 탄소랑 이렇게 화학결합을 끊어주는 과정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기물 속에, 즉 포도당이라는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를 다시 ATP를 만들 때 쓰기 때문에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엽록체는.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물 속,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를 ATP라는 물질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에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 색소, 노폐물 등 다양한 것들을 저장합니다. 식물 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에코가 우리 여기서 봤습니다. 에코. 자, 왜 에코가 식물 세포에 크게 잘 발달이 되어 있냐? 우리 동물 같은 우리 사람 같은 동물들은 노폐물이 생기면 오줌으로 빼주죠. 알겠죠? 식물 오줌 싸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식물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분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식물은 이 노폐물을 저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폐물이 그냥 요 세포질에 둥둥둥 떠다니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인 기관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막 구조물을 형성해가지고 여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 세포가 나이가 계속 들어요. 그럼 노폐물이 계속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걸 계속 F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F의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세포는 F가 굉장히 커져 있어가지고 이 다른 세포 소개가 약간 눌려있는 모습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F는 당연히 크기를 또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가 이 노폐물만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같이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물도 같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가 물이 필요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식물세포가 물이 너무 많이 남으면 본인이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꽃잎의 색깔이 다양한 것들 중에 일부는 색소를 또 F가 저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식물, 초식동물이 식물을 뜯어 먹겠죠?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계속 뜯어 먹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본인을 방어하는 다양한 기작이 있는데, 뭐 가시를 만들 수도 있고 맛이 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또 독성 물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아프게. 그 독성 물질을 또 저장하는 것이 에코예요. 그래서 에코는 사실 다양한 것들을 저장하는 식물의 저장 창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물, 노폐물, 색소, 독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에코 보면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합니다. 식물 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고, 특히 나이 든 식물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코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세포막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포막 여기에요. 여기 외부와 내부를 경계에 지어야 하는 막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은 이렇게 매끈한 구조가 아니라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자,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의 역할은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여기 우리 교실이라는 공간이 있죠? 문은 왜 있어요? 내가 나가기도 하지만 외부에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주죠. 우리 이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비유를 드는 거니까 이 벽들을 세포막이라고 하면 우리 곳곳에 창문과 그 다음에 문이 있는 것처럼 단백질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특정 물질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혹은 특정 물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고 특정 물질을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들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필요할 땐 열어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가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세포 안팎의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는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 단단하니까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뼈대가 있으니까 본인의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식물세포는 뼈가 없죠? 그러니까 식물세포가 선택한 방법은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벽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나요? 네. 세포벽과 세포벽을 또 붙이는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했죠? 잼 맞을 때 흘러나오는 팩틴이라는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성분이 단백질과 인지질인 것들을 세포막이라고 하고 주성분이 탄수화물인 것들을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셀룰로스 들어봤어요? 셀룰로즈? 식이섬유를 다른 말로 셀룰로즈라고 해요. 알겠죠? 이 셀룰로즈가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이 셀룰로즈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의 막 구조물인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들은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골지체, 에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단백질 알갱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소포체의 기능은 소포체는 물질 운반 외에 지방을 포함한 지질 합성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ATP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 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데닌, 당, 인산이 있는데 인산이 세 분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데닌이라는 A라는 염기, 당이라는 오탄당인 리보스, 그다음 인산이에요. 인산, 당, 염기가 있네.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요? 인산, 당, 염기 요 구조가 뉴클레오타이드였죠. 근데 여기에 인산이 또 붙고 인산이 또 붙어요.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포스페이트가 인산인 거고 트리가 3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이 왜 삼각형이에요? 앵글이 몇 개 있어서? 3개 있어서 삼각형이죠. 그래서 인산이 3개 붙어 있고 이 당과 염기 중에 A라는 염기로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을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별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이 2개 더 붙어 있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염기 아데닌이나 염기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이 2개 더 붙어서 인산이 총 3개 붙어 있는 이 화학 물질을 그냥 ATP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화학 물질인데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요. 봐봐요.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 에너지가 나오겠죠. 생명체는 이 ATP의 인산기 결합을 끊어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원인 물질은 ATP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을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데닌, 당, 인산 세 분자가 결합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세포호흡은 요 ATP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코, 세포액이 들어있는 주머니로 일반적으로 식물세포에 있습니다. 식물세포의 삼투압 유지에 관여합니다. 삼투압이 뭐죠? 뭐죠?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삼투압은 쉽게 생각하면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우리 체액의 농도는 일정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변해야 돼요? 일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물을 마시는 거.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오줌으로 물을 계속 빼대주는 거예요. 알겠죠?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농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F5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식물세포가 너무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안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을 세포주를 넣어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식물세포가 너무 농도가 낮아져. 그럼 안 되니까 물을 다시 F5 속에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질의 농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거기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